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절친 응 교수가 뜬금없이 제게 던져버린 숙제, 이 만타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연구할 포켓몬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EV 진화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만타인 연구를 해달라고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보통 학회에서 연사를 해달라고 섭외를 하면은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그래도 연락을 해서 주제도 정하고 의사를 물어보는데, 이건 그냥 아무리 친구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절친의 부탁이니 만타인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응 교수가 소개했던 중요한 기관 이름 기억하시나요? 바로 로렌치니 기관이죠. 요거 쉽게 말해서 전기를 느끼는 감각기관입니다. 상어나 가오리는 이 기관을 이용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도 먹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죠. 왜냐? 살아있는 생물은 미세하지만 반드시 전기 신호를 내거든요. 이 만타인의 진화 전 모습, 타만타를 보면은요, 머리 양쪽에 귀엽게 달린 이 더듬이가 있어요. 요거 도감에 따르면은요, 2개의 더듬이로 해수의 움직임을 포착한대요. 요거 제가 보니까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로렌치니 기관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타인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오르면서 짧은 활공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로렌치니 기관은 공기 중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거의 무력해질 것 같아요. 왜냐?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만 공기는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만타인이 간단한 비행 또는 활공을 할 수 있지만 트레이너가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비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요, 난폭하기로 유명한 이 샤크니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노란 무늬, 저 도대체 뭘까요? 무섭게 보이려고 한 혹시 위장, 화장?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과도하게 발달한 로렌치니 기관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면은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 아주 미세한 신호까지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든 신호가 들어오다 보면 결국 신경계에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특히 일시적으로 이 메가 진화를 하면은요, 그 메가 진화 에너지가 확 돌면서 괴로워하는데, 도감에서 말하는 이 오래된 상처라는 그 노란색 모양이 단순히 오래된 상처가 아니라 이 로렌치니 기관이 지나치게 커져서 난 상처로 보입니다. 메가 진화를 한 샤크니아는요, 신경 정보가 폭주하고 감각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마 큰 고통을 겪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애초에 샤크니아의 난폭한 성격은요, 로렌치니 기관 발달로 인해서 신경계가 매우 예민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상어 회피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요, 이 상어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물속에 약한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단순한 장치 하나로요, 상어의 행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치 근처에 접근하면은요, 상어는 방향을 틀고 멀어집니다. 한카리아스 경우에는 머리에 있는 돌기가 센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돌기는요, 변형된 로렌치니 기관으로 보입니다. 육지에서도 로렌치니 기관이 퇴화하지 않고 진동과 압력 감지 센서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제가 한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악어입니다. 특히 이 북미에 사는 미시시피 악어는요, 얼굴에 아주 미세한 감각기관들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감각기관이요, 물속에서 아주 작은 파동, 심지어 이 물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 생기는 그런 미세한 변화도 감지를 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 감각이 물속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에서도요, 접촉과 압력, 진동을 감지하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기관이 환경이 바뀌어도 기능을 바꿔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한카리아스를 다시 보잖아요.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머리에 있는 돌기는요, 물속에서 전기를 감지하던 구조가 공기 중에서는 진동과 압력을 읽는 센서로 재설계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속에서는 여전히 머리의 노란 부분으로 전기를 감지하지만 땅에서는 거기에 맞게 변형된 기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돌기 덕분에 멀리 있는 먹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읽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초고속 비행 중에도 이 방향을 잘 잡는 이유가 나름 설명됩니다. 한카리아스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거든요. 너무 빨라서 트레이너가 올라타야 하는 공중 날개는 가르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다양한 포켓몬에서 로렌친의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 교수가 영상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만타가오리가 발견되었다. 모든 해양 생물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이 로렌치니 기관이 발달한 생물은 수온에 특히나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로렌치니 기관이 신경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로렌치니 기관 내부에 그 가득 찬 특수한 젤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 교수가 말했잖아요. 온도는 젤리의 전기 전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만타는요, 수온이 낮은 가라르 지방에서는 좀 둔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온이 올라가면 이 타만타가 좀 빨라질까요? 혹시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적정 온도는 생물마다 다릅니다. 온도계수 Q10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온도가 섭씨 10도 올라가면은요, 생체 반응 속도는 보통 두세 배 빨라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반응이 전반적으로 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만타가오리처럼 바다에 사는 변온 생물에게는 말이죠, 이 변화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진대사가 빨라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온이 올라가면 더 활발해지고 그 좋은 거 아닌가? 이거 그런데요, 가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요, 효소가 제 기능을 잃게 되고요, 변성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죠. 2025년 여름 만타가오리가 그 제주도 바다에 나타났을 때 전년에 비해서 수온이 7, 8도나 높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온 변화는요, 포켓몬 생태계에도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만타인을 비롯한 이 해양 포켓몬이 수온 변화에 따라 다른 리전 폼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멸종 위기에 놓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엔 또 어떤 포켓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